차가운 인공 호흡기의 금속성 비프음이 강지훈의 의식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 온몸의 모든 신경세포가 잘게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비명처럼 쏟아냈.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만 몇 분의 시간을 더 소비해야 했. 마지막 기억은 터널을 빠져나오던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자신을 덮쳤던 강철의 비명과 화염이었.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 제네시스 그룹의 회장인 그를 노린 명백한 암살 시도였. 희미한 시야가 서서히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눈에 들어온 것은 병원의 새하얀 천장이었.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졌. 그는 고개를 돌리려 했었지만 목을 관통하는 통증에 미약한 신음만을 흘렸을 뿐이다. 그의 몸은 마치 조각난 유리처럼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 겨우 붙들려 있는 듯했다. 그의 심장이 무어라 소리치고 있었다. 환자분, 의식이 드십니까? 눈을 떠보세요. 제 말이 들리면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낯설지만 침착한 여성의 목소리가 안개처럼 낀 그의 청각을 파고들었. 지우는 모든 힘을 쥐어짜 손가락 끝을 미세하게 움직였. 감각이 돌아온 손가락 끝에서 차가운 시트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는 다시 한번 눈을 뜨려 발버둥 쳤. 마침내 흐릿한 실루엣을 포착했. 그의 침대 옆에 서 있는 사람은 흰 가운을 입은 의사였. 그녀는 그의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며 무언가를 차트에 빠르게 기록하고 있었. 빛이 반사되는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은 냉철하리만치 침착했. 지우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자신을 지옥의 문턱에서 끌어올린 존재임을 직감했. 12시간에 걸친 대수술, 파열된 심장을 기적적으로 봉합한 사람. 지훈이 마침내 눈을 제대로 떴을 때 의사는 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몸을 숙였. 그녀의 얼굴이 시야에 가득 찼. 지훈의 호흡이 순간적으로 멎었. 시간은 마치 얼어붙은 강물처럼 그 순간 정지했. 20해의 세월이 무너져 내리고 불타는 고아원의 매캐한 연기와 비명소리가 그의 귓가를 맴돌았. 목이 완전히 잠겨버린 탓에 그 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저 입모양으로만 그려졌. 그녀는 윤서연이었. 20년 전 지옥 같은 화염 속에서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뛰었던 그 작은 소녀. 두려움에 질려 울면서도 끝까지 그의 손을 놓지 않았던 아이. 고아원이 잿더미가 된 후 두 사람은 다른 입양기관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지훈은 그녀가 죽었거나 혹은 자신처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으리라 막연히 추측할 뿐이었. 그런데 지금 그녀가 그의 주치의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 서연은 그의 미세한 입모양을 읽었는지 잠시 동작을 멈췄. 그녀의 안경 너머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 하지만 그것은 찰나에 불과했. 그녀는 곧바로 전문의의 냉정함을 되찾았. 강지훈, 환자분, 저는 흉부외과 전문의 윤서연입니다. 12시간의 심장수술을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이고 며칠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거대한 충격이 수술의 고통을 압도했. 그가 다시 눈을 감으려 할 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육중한 최고의 남자가 들어섰. 제네시스 그룹의 보안 총괄 최 실장이었. 그는 지훈이 의식을 되찾은 것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숙였.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 최 실장은 서연에게 잠시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지훈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 서연은 두 사람의 대화를 위해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려는 듯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녀는 병실을 나가지 않고 여전히 지훈의 바이탈 모니터를 주시했. 그녀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었. 지훈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 저 가느다란 어깨가 자신을 살려냈. 20년 전 불길 속에서처럼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생명의 동아줄이 되었 보고해. 지훈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최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 사고가 아닙니다. 회장님, 브레이크 라인과 GPS 시스템이 정교하게 조작되었습니다. 터널 구간에서 원격으로 차량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내부 소행이 확실합니다. 그의 보고는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제네시스 그룹 전체를 뒤흔들 만한 것이었. 지훈은 눈을 감았. 예상했던 바였. 그가 회장직에 오른 이후 보이지 않는 적들의 그림자는 항상 그의 주변을 맴돌았.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 그들은 그의 목숨을 원했. 범인은 그의 질문에 최 실장은 망설였다. 아직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삼켰. 강태식 부회장께서 지금 병원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경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 강태식, 그의 아버지, 선대 회장의 동생이자 그의 유일한 숙, 그리고 현재 제네시스 그룹의 2인자.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 통증이 아니라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가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숙부는 항상 그의 존재를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다. 병원. 통제는 지훈이 물었. 최 실장이 대답했. 이미 저희 인력으로 VIP 병동 전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강병원 측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윤서연 교수님 외에는 회장님의 상태를 아는 의료진도 극소수입니다. 이곳은 현재 요새입니다. 최 실장의 말은 든든했지만 지훈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 적은 내부에 있었. 그때 모니터를 확인하던 서연이 돌아섰. 그녀의 시선은 지훈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가 최 실장에게로 향했. 환자의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면회는 1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자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화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 그녀는 최 실장의 정체도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무게도 모르는 듯했. 최 실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물러났. 병실에는 다시 지훈과 서연, 그리고 기계음만이 남았.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 20년의 세월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빚어놓았. 불길 속에서 울먹이던 소녀는 사라지고 냉철한 판단력과 압도적인 실력을 갖춘 외과 의사가 서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알아봤는지 아니면 그저 모른 척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 고맙소. 지훈이 겨우 입을 열었.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졌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 서연은 차트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지 않고 대답했다. 의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지훈 회장님, 지금은 회복에만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생명은 아직 완전히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은 이중적인 의미로 들렸.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병실 문이 다시 열렸. 이번에는 노크 소리와 함께였다. 근심이 가득한 얼굴의 강태식 부회장이 비서들을 대동하고 들어섰. 그는 지훈의 처참한 몰골을 보자마자 과장된 슬픔을 연기하기 시작했. 오, 지훈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그는 침대로 달려와 지훈의 손을 잡으려 했. 접근하지 마십시오. 서연이 그를 막아섰. 그녀의 작은 체구는 태식의 앞을 가로막기에 역부족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 환자는 방금 대수술을 마쳤습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면회는 유리창 밖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녀의 단호함에 태식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 그는 자신을 가로막는 젊은 여의사를 불쾌하다는 듯 훑어보았. 당신은 누군데 감히 나를 막는 거요. 나는 이 사람의 숙부이자 제네시스 그룹의 부회장이오. 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 그의 위압적인 태도에도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 저는 환자의 주치의인 윤서연입니다. 그리고 이 병실 안에서는 제가 환자의 생명을 책임집니다. 부회장님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나가주십시오.
태식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지훈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억지로 표정을 풀었. 알겠소. 알겠소. 의사 선생 말이 맞지. 우리 지훈이의 안정이 최우선이지.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물러섰. 하지만 그의 눈은 서연을 떠나지 않았. 그 눈빛에는 의사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방해꾼을 향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태식이 병실 밖으로 나가자 지훈은 다시 한번 거친 숨을 몰아쉬었. 심장의 통증이 다시금 그를 덮쳤. 서연은 즉시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통제를 추가로 투여했. 약 기운이 퍼지면서 지훈의 의식은 다시금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 그는 잠들기 직전 자신을 내려다보는 서연의 눈을 보았. 그 냉정한 가면 뒤에 20년 전 그 소녀의 흔들림이 여전히 남아있었. 윤서연은 중환자실 스테이션으로 돌아와 차가운 스테인리스 스틸 데스크에 손을 짚었.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 강지훈. 20년 만에 마주한 그 이름은 그녀의 완벽하게 구축된 방어벽을 단숨에 무너뜨릴 뻔했. 그녀는 지난 10년간 수백 번의 심장 수술을 집도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수많은 환자를 보았. 하지만 단 한 번도 지금처럼 감정이 요동친 적은 없었. 그녀는 강태식 부회장이라는 자의 오만불손한 태문에도 냉정함을 유지했지만 그가 떠난 뒤 병실 안의 감도는 긴장감은 피부로 느껴질 만큼 살벌했. 서연은 지훈의 바이탈 사인이 다시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격이후 한숨을 돌렸. 그녀는 자신의 직업 윤리를 방패 삼았다. 그는 제네시스 그룹의 회장이기 이전에 그녀의 손에 목숨이 달린 환자였. 그것이 전부여야만 했. 밤이 깊어지고 VIP 병동은 최 실장의 경호 인력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었. 하얀 복도는 그림자 하나 없이 밝았지만 그 밝음은 오히려 비현실적인 긴장감을 자아냈.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고 중환자실 근처 당직실에 머물렀. 지훈의 상태는 여전히 위태로웠. 심장 파열은 외상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었.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앞으로 24시간이 고비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 그러자 어김없이 20년 전의 불길이 눈꺼풀 뒤에서 타올랐. 매캐한 연기, 비명, 그리고 자신의 손을 꽉 잡고 어둠 속을 달리던 작은 소년의 거친 숨소리. 지훈 오빠. 그녀는 그 이름을 입안으로 삼켰. 그날 이후 윤서연은 죽었다. 고아원, 화재, 생존자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그녀는 이름을 바꿨. 과거를 완벽하게 지웠. 오직 실력만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 그런데 운명은 잔인하게도 가장 피하고 싶었던 과거를 그녀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았.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지독한 무력감 속에서 눈을 떴. 온몸이 쇠사슬에 묶인 듯 무거웠. 제국을 호령하던 그가 이제는 침대에서 몸을 돌리는 것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그것을 억눌렀.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그는 최 실장에게 태블릿을 가져오라고 지시했. 제네시스 그룹은 단 하루도 선장 없이 항해할 수 없었다. 서연이 회진을 위해 병실로 들어섰을 때 지훈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임원들과 화상회의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지시는 단호했. 내가 없다고 해서 하이에나들에게 빈틈을 보이지 마. 강 부회장의 동향을 주시하고 모든 결제 라인은 내 승인을 거치도록 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병실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 서연은 그의 태블릿 화면을 망설임 없이 꺼버렸. 지훈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 지금 뭐 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 서연은 차트를 확인하며 무미건조하게 대답했. 환자분은 지금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심장에 무리를 주는 모든 활동은 금지입니다.
지금 환자분의 심박수가 위험 수치까지 올라갔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목숨을 부지하는 게 더 중요할 텐데요. 지훈은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지만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 그는 자신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 조금만 흥분해도 심장이 비명을 질렀. 내 몸은 내가 알아. 당신은 의사로서 할 일만 해. 그가 으르렁거렸. 서연은 그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다. 제 할 일이 바로 환자분이 무모한 짓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지금은 회장이 아니라 환자로서 행동하십시오. 그녀는 능숙하게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투여했.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 지훈은 이런 그녀의 태도가 오히려 고마웠. 동정이나 연민은 그가 가장 경멸하는 감정이었.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을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했. 아니면 기억하지만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인지. 그날 오후 강태식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홀로였. 그는 어제와 달리 한결 부드러운 태도로 서연에게 양해를 구했. 윤 교수라고 했소. 어제는 내가 경황이 없어서 신뢰가 많았소. 우리 지훈이 상태는 좀 어떻소? 그는 값비싼 과일 바구니를 간호사에게 건네며 서연에게 다가왔. 서연은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회복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면회는 5분만 허락하겠습니다. 그녀는 태식을 병실 안으로 안내했. 지훈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태식이 들어오는 순간 그의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곤두섰. 태식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슬픔에 잠긴 표정을 연기했. 지훈아, 이 숙부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도대체 어떤 놈이 감히. 그는 지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훈은 미세하게 손을 피했다. 태식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칫했. 걱정 마라. 내가 반드시 범인을 잡아서 내 앞에 끌어앉힐 것이다. 그리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이 숙부가 회사를 굳건히 지키고 있겠다. 그의 목소리는 비장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 지훈은 눈을 뜨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 감사합니다. 숙부님. 하지만 제국은 주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진 않을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갔. 5분이 지나고 서연이 정확하게 시간을 알렸.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나가주십시오. 태식은 아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훈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고 병실을 나섰. 서연은 그가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지훈의 상태를 다시 체크했. 지훈의 혈압이 미세하게 상승해 있었. 복도로 나온 태식은 나가지 않고 서연을 기다렸. 서연이 병실 문을 닫고 나오자 그가 본색을 드러냈. 윤 교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차갑고 위압적이었. 서연은 그를 마주 보았. 무슨 말씀이시죠? 태식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 지훈이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군. 저렇게 중요한 시기에 혹시라도 잘못되면 큰일 아니겠소. 그는 서연의 이름표를 많이 쳐다보았. 윤서연이라. 아직 젊은 것 같은데 이런 중책을 맡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군. 한강병원에 더 경험 많은 명의들도 많을 텐데 그것은 노골적인 협박이자 회유였. 서연은 그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 그는 지훈의 주치의를 자신의 사람으로 바꾸거나 적어도 그녀를 압박해 지훈의 상태를 조작하려 했. 제 실력은 병원 이사회에서 검증받았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주치의인 제 판단을 따르시면 됩니다. 더 경험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가 직접 요청할 겁니다. 태식은 그녀의 당돌함에 피식 웃었. 좋소. 자신감이 넘치는 건 좋지. 하지만 명심하시오. 윤 교수. 지훈이는 보통 환자가 아니오. 그 아이의 목숨은 제네시스 그룹의 명운과 직결되어 있어. 사소한 실수라도 용납되지 않을 거요. 그는
실수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 그의 시선은 서연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를 귀찮은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었. 태식이 떠난 후 서연은 복도에 잠시 서 있었.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 병원은 더 이상 안전한 치유의 공간이 아니었. 이곳은 전쟁터의 최전선이었.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 강태식의 눈빛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 치워버리겠다는 살기였. 하얀 요새라 불리는 이 VIP 병동은 지훈을 지키는 방패인 동시에 그를 노리는 적들의 표적이 되고 있었다. 서연은 강태식이 사라진 복도에 잠시 서 있었. 그의 마지막 눈빛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 치워버리겠다는 살기 어린 선언이었. 그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 이제 이 병원은 단순한 치료의 공간이 아니었. 거대한 탐욕이 충돌하는 전쟁터였. 자신은 그 한복판에 서 있었. 그녀는 강지훈의 주치의로서 그리고 20년 전에 그 소녀로서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엮여버렸다. 강지훈은 눈을 감은 채 숙부의 위선적인 목소리를 되새겼. 내가 회사를 지키겠. 그 말은 사실상 선전포고였. 그는 침대 옆 비상벨을 눌러 최 실장을 호출했. 지훈은 고통을 억누르며 상반신을 조금 일으켰. 찢어질 듯한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올랐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있는 이 시간조차 그에게는 사치였. 최 실장이 방에 들어서자 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 차량 조작범을 찾는 건 두 번째 문제다. 지금 당장 제네시스 내부의 눈과 귀를 모두 가동해. 강태식 부회장이 누구와 접촉하는지, 이사들을 상대로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전부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담긴 의지는 강철 같았다. 최 실장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 특히 차량 정비팀과 보안 시스템 담당자들을 샅샅이 뒤져. 돈에 매수된 쥐새끼가 분명히 있어. 그놈의 가족, 계좌, 최근 행적까지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털어내. 내 차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건 극소수였어. 범인은 좁혀져 있. 지훈은 자신의 제국에서 발생한 반역을 용납할 수 없었. 이것은 단순한 암살 시도를 넘어 그의 통치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지훈은 다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골랐. 그의 심장은 수술 부위가 다시 터질 듯 격렬하게 고동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윤서연 교수에 대한 24시간 밀착 경호를 붙여 숙부가 그녀를 건드렸. 그녀는 이제 단순한 의사가 아니야. 내 목숨을 쥔 증인이자 적의 다음 목표다. 최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지훈의 의도를 파악했다. 강 부회장이 주치의에게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증거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최 실장이 물러가고 지훈은 다시 깊은 피로감 속으로 빠져들었. 그의 첫 번째 수는 던져졌. 이제 상대방의 차례였다. 같은 시각 제네시스 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강태식은 병원에서 입었던 외투를 경멸하듯 벗어던졌. 그는 최고급 시가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 윤서연이라는 젊은 의사의 당돌함이 거슬렸지만 그것은 사소한 문제였. 그는 지훈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확신했. 심장 파열, 그것도 대파열이었. 살아난 것 자체가 기적이지만 예전 같은 카리스마로 그룹을 통솔하긴 불가능할 터였다. 그는 즉시 법무팀장과 재무 담당 이사를 호출했. 지금 당장 긴급 이사회 소집을 준비하게. 명분은 회장의 건강 악화로 인한 경영 공백 최소화다. 태식은 연기를 깊게 빨아들였다가 내뿜었다. 그리고 임시 주주총회도 준비해. 내가 회장 직무대행으로 올라서야겠어. 지훈이가 저 상태로 얼마나 버틸 것 같나. 그룹이 흔들리는 걸 좌시할 수 없지. 그의 눈에는
탐욕이 번뜩였. 형님이 사고로 죽. 어린 조카가 회장 자리에 앉은 지난 10년간 그는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 그는 자신이 진정한 제네시스의 주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 지후는 그저 운 좋게 자리를 차지한 어린애에 불과했. 이제 그 운이 다했을 뿐이다. 그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사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 지분 싸움을 위한 물밑 작업이 치열하게 시작되었. 태식은 윤서연이라는 의사가 마음에 걸렸.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 한강병원의 윤서연 교수, 그 여자 뒷조사 좀 해봐. 약점이 될 만한 게 있는지, 아니면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지 뭐든 좋아. 알아내. 그는 자신의 계획에 작은 변수조차 남겨두고 싶지 않았. 지훈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모든 것을 장악해야 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갔. 서연은 지훈의 회복 속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 그의 신체는 초인적인 의지력으로 버텨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의사로서의 직무에만 몰두했. 약물 투여량을 조절하고 재활 치료 계획을 세웠. 그녀는 지훈의 차트를 들여다보며 이 남자가 가진 생명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생각했. 그것은 단순한 생존 본능이 아니었. 그것은 복수심이었. 늦은 밤, 서연은 강지훈의 병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스테이션으로 향했다. 병원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다 무심코 비상계단 쪽을 보았. 청소부 복장을 한 남자가 재빨리 몸을 숨기는 것이 보였. 하지만 그녀는 놓치지 않았. 그가 신은 신발은 병원 지급용이 아닌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이탈지리 와이제 구두였.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태연한 척 걸음을 옮기며 간호사에게 다가가 물었. 저쪽 비상계단, 지금 청소 시간인가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교수님, 야간 청소는 구역별로 정해진 시간에만. 지금은 저쪽 구역이 아닌데요. 서연은 본능적인 위험을 감지했. 그녀는 즉시 방향을 틀어 최 실장의 경호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보안실로 향했.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가 최 실장에게 자신이 본 것을 정확히 설명했. 청소부 복장이었지만 신발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을 피해서 비상계단으로 사라졌어요. 2층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녀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 최 실장의 표정이 험악하게 굳어졌. 그는 즉시 무전기를 들고 경호팀에게 비상계단 봉쇄를 명령했. 최 실장은 서연을 다시 보았. 단순한 의사라고 생각했는데 보통이 아니었.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는 서연이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이제 이 싸움의 일부가 되었음을 깨달았.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 그녀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 그녀가 한 일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동시에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었. 몇 분 뒤 병원 전체에 긴박한 움직임이 시작되었. 최 실장의 팀이 비상계단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남자는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 다만 그가 황급히 버린 듯한 소형 무전기 하나가 계단 구석에서 발견되었. 외부와 교신하려던 것이 틀림없었다. 최 실장은 창백한 얼굴로 지훈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 적의 손길이 요새의 심장부까지 뻗어 들어온 것이었. 지훈은 보고를 받으며 모니터를 통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시 스테이션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환자의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 하지만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이 방금 겪은 긴장을 말해주고 있었. 지훈은 깨달았. 윤서연은 그저 과거의 인연이나 그를 수술한 의사가 아니었. 그녀는 강태식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적의 침투를 간파해냈.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싸움의 유일한 변수이자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지도 몰랐. 강태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크리스털 잔을 벽난로에 집어던졌.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흩어졌다. 무능한 놈들 고작 병원 하나 뚫지 못해서 병원에 심어둔 청소부가 발각되고 꼬리가 잡힐 뻔했다는 보고는 그를 경노하게 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를 발각한 것이 최 실장의 경호팀이 아니라 강지훈의 주치의 인 윤서연이라는 사실이었다. 윤서연. 그는 방금 비서에게서 건네받은 그녀의 신상 파일을 집어들었다. 한강병원 최연소 흉부 외과 부교수, 천재적인 손을 가진 외과의 화려한 이력 뒤에 그녀의 사생활은 깨끗했. 빚도, 남자 문제도, 그 어떤 약점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깨끗할 리가 없는데 태식은 미간을 찌푸렸. 그는 아직 그녀의 이름이 20년 전 화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 그에게 그녀는 그저 강지훈의 생명을 쥔 방해물일 뿐이었다. 그는 즉시 한강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 제네시스 그룹은 한강병원의 최대 후원자였. 병원장은 태식의 전화를 거절할 수 없었. 오, 병원장. 내 조카 일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전화했소. 태식은 목소리에 깊은 우려를 담았. 듣자 하니 주치의가 너무 젊던데. 물론 실력이야 있겠지만 내 조카는 보통 환자가 아니잖소. 그룹의 명운이 달렸는데 혹시라도 실수가 생길까봐 병원에서 가장 경험 많은 분으로 교체해주는 게 어떻겠소. 오 병원장은 식은땀을 흘렸. 윤서연 교수는 병원의 간판 스타였고 그녀의 수술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 하지만 강태식 부회장의 압력은 병원 운영 자체를 위협할 수 있었. 부회장님, 윤 교수의 실력은 국내 최고입니다. 환자의 상태도 그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오, 병원장 태식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 나는 지금 내 조카의 안위를 걱정하는 거요. 병원의 간판 스타가 아니라 내 조카의 생명을 확실하게 책임질 경험이 필요하단 말이오. 내 뜻을 오해하지 마시오. 전화가 끊어지고 병원 내부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즉각 그 변화를 감지했. 동료 의사들이 그녀를 피하는 듯했. 간호사들의 태도도 미묘하게 경직되었. 그리고 마침내 오 병원장이 그녀를 호출했. 병원장실에서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 윤 교수, 강지훈 회장 환자건 말인데 제네시스 그룹 측에서 우려가 큰 모양이야. 윤 교수가 너무 젊다는 이유로. 서연은 그의 말을 끊었다. 병원장님, 환자의 상태는 안정적으로 회복 중입니다. 지금 주치의를 교체하는 것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 이것은 의학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경영적인 판단입니까?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병원장은 입을 다물었. 그는 서연을 내칠 수도 태식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 그날 밤 서연은 36시간 만에 처음으로 병원을 나섰. 최 실장이 경호원을 붙여주려 했지만 그녀는 병원 외부에서까지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다며 정중히 거절했. 하지만 그녀는 몰랐. 이미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오피스텔에 도착했. 도어록을 해제하려던 그녀의 손이 멈췄.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문이 열려 있었다. 서연의 모든 감각이 곤두섰. 그녀는 숨을 죽이고 천천히 문을 밀었. 집안은 어두웠지만 누군가 들어왔던 흔적이 역력했. 값비싼 물건은 사라지지 않았. 하지만 그녀의 책상 위에 있던 의학 서적 몇 권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 액자 하나가 뒤집혀 있었. 그녀가 입양된 후 새로운 부모님과 처음 찍은 사진이었다. 그것은 강도질이 아니었. 명백한 경고였. 우리는 네가 누군지 알고 있. 네가 어디 사는지도 안다. 서연은 공포를 느끼는 대신 차가운 분노가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것을 느꼈다. 강태식, 그가 보낸 협박이었. 그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휴대폰을 들어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 제 집에도 손님이 다녀간 것 같군요.
강 부회장님이 꽤나 급하신 모양입니다. 보고는 즉각 지훈에게 전달되었. 지훈은 병실에 딸린 작은 재활 공간에서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일어서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보고를 듣는 순간 그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 그는 물리치료사를 물리고 최 실장에게 소리쳤. 당장 윤 교수를 병원으로 데려와 한시도 지체하지 마. 수술 부위가 터질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것은 서연이 겪었을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 지훈은 분노했. 강태식이 자신을 노리는 것은 예상했지만 감히 서연을 건드린 것은 그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렸. 그것은 단순한 의사에 대한 위협이 아니었. 20년 전 불길 속에서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그 소녀에 대한 현재의 자신에 대한 모욕이었.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저주했다. 이 침대에 묶여 있는 동안 그녀가 위험에 노출되었. 몇 분 뒤 최 실장의 경호를 받으며 서연이 지훈의 병실로 돌아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려워하는 기색은 없었다.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잠겨 있었다. 서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 물리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집에서 지내긴 어렵겠군요. 지훈은 최 실장에게 명령했다. 당장 이 병동 내부에 윤 교수가 머물 방을 마련해 내 병실 바로 옆으로 24시간 경호 인력을 2배로 늘리고 윤 교수가 내 시야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 그것은 명령이자 선언이었. 이제 그녀는 단순한 주치의가 아니었. 이 전쟁의 핵심 인물이자 그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이 되었. 서연은 그의 명령에 반박하지 않았. 그녀 역시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 강태식은 그녀를 병원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지시든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의사와 환자라는 공식적인 관계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 그들은 이제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공범이자 서로의 생명을 의탁해야 하는 동맹이 되었. 지훈은 서연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 미안하오.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지금껏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죄책감이 묻어났.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강지훈 회장님, 그 대신 반드시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빨리 회복하십시오. 그게 당신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긴장감으로 가득 찬 병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서연은 지훈의 병실 바로 옆에 배정된 임시 숙소에서 쪽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이 노출된 이상 병원은 유일한 피난처이자 감옥이었다. 최 실장의 경호원들이 복도의 그림자처럼 깔려 있었. 모든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었. 의사와 환자로서의 관계는 이미 그 의미를 잃었. 그들은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새벽 3시 고요함을 찢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 지훈의 병실에 연결된 중앙 모니터가 붉게 전멸하며 위험 신호를 보냈. 서연은 침대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교수님, 복도를 지키던 경호원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 그녀는 슬리퍼를 꿰찰 겨를도 없이 맨발로 지훈의 병실로 뛰어들어갔. 지훈이 침대 위에서 격렬하게 몸부림치고 있었. 그의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 식은땀으로 시트가 흠뻑 젖어 있었. 바이탈 모니터의 수치들이 맹렬하게 요동쳤다. 체온 45도, 혈압 급강하, 전형적인 폐혈증 쇼크입니다. 간호사가 외쳤다. 수술 후 합병증. 서연이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 해열제 정맥 주사 최고 용량으로 아이스팩 가져오고 혈액 배양 검사 키트 준비해. 서연의 목소리는 냉철하고 단호했. 그녀는 지체 없이 지훈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폐소리를 확인했. 수술 부위 감염이 폐혈증으로 이어진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 지금
이 순간 몇 분의 지체가 그의 생사를 가를 수 있었다. 강지훈 씨 정신 차려요. 내 말 들려요. 서연이 그의 뺨을 가볍게 치며 의식을 확인했지만 지훈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그는 고열로 인한 선망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헛소리가 새어나왔다. 안 돼. 뜨거워. 연기. 문이 잠겼어. 서연의 손이 순간 멈칫했. 그녀는 애써 그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지훈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해졌. 서연아. 윤서연 어디 있어. 도망쳐야 해. 2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그의 절규와 함께 열려버렸.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간호사들에게 소리쳤. 일단 다들 나가요. 환자가 안정을 취해야 해. 내가 여기서 지킬 테니 필요한 약만 준비해줘요. 간호사들이 나가고 병실에는 두 사람과 기계음만이 남았. 서연은 젖은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내며 약물이 투여되기를 기다렸. 지훈은 여전히 악몽 속을 헤매고 있었. 가. 휘발유 냄새. 놈들이 불을 질렀어. 아저씨. 그 남자가 보고 있었어. 그의 말은 횡설수설했지만 서연의 뇌리에 잊고 있었던, 아니, 억지로 잊으려 했던 기억의 파편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냈. 휘발유 냄새. 그랬다. 그날 밤 잠에서 깨기 직전 복도에서 지독한 휘발유 냄새가 났었다. 그 남자가 보고 있었어. 불길이 치솟기 직전 창문 너머로 고아원 정문 밖에 서 있던 검은색 세단과 그 옆에 서서 이쪽을 응시하던 검은 양복의 남자를 어렴풋이 본 기억이 떠올랐. 그녀는 그것이 그저 불길 속에서 본 환영이라고만 생각했었다. 지훈은 고통스럽게 신음했. 아니야. 사고가 아니었어. 다 타버렸어. 아버지, 아버지까지.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 강철 같던 남자의 무너진 모습이었. 서연은 그의 손을 굳게 잡았. 20년 전 그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훈 씨, 나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악몽일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 약 기운이 돌기 시작했는지 지훈의 격렬했던 몸부림이 서서히 잦아들었. 그의 눈이 천천히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서연의 얼굴을 알아보았. 열은 여전히 높았지만 선망의 안개는 걷히고 있었다. 그는 땀에 젖은 채 헐떡이며 말했. 봤어. 당신도. 그 남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휘발유 냄새. 그리고 창밖의 그 남자. 나도 기억나. 두 사람 사이에는 끔찍한 진실을 공유한 자들만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 지훈은 마른 입술을 핥으며 말을 이었.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용암처럼 뜨거웠. 그 화재. 사고가 아니었어. 지훈이 말했. 내가 겨우 살아남.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그러니까 선대 회장께서도 돌아가셨지. 공식적인 사인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였어.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 하지만 아버지는 그날 고아원 화재 사건을 재조사하러 가던 길이었어.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니었지. 그 고아원 부지를 노리던 개발업자들이 있었. 그 배후에 누군가 있었다는 걸 알아내셨던 거야.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 그럼 설마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끔찍한 가설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 지훈이 그녀 대신 대답했. 그래. 아버지는 화재가 고의적인 방화역, 그 목적이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없애고 부지를 차지하려던 것임을 밝혀내기 직전이었어. 지훈은 고통스럽게 숨을 골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개발 프로젝트는 흐지부지 되는 듯했지. 하지만 몇 년 뒤 그 땅은 제네시스 그룹의 자회사 소유가 되었어.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총괄하고 아버지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 그게 바로 강태식이었어. 모든 조각이 맞춰졌. 20년 전 그들을 지옥불에 밀어넣었던 방화범, 그리고 20년 후
지훈을 죽이려 했던 암살자. 그 두 개의 얼굴이 하나로 겹쳐졌. 강태식, 그들의 적은 처음부터 하나였. 고아원 아이들의 목숨을 짓밟고 형을 살해하고 이제는 조카마저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제네시스라는 거대한 제국을 통째로 삼키기 위한 20년에 걸친 거대한 계획이었.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 이것은 단순한 기업 내 권력 다툼이 아니었. 악마적인 탐욕이 빚어낸 피로 얼룩진 연대기였.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은 자신의 손에 힘을 주었. 그놈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몰랐을 거야. 화재 생존자 명단에 내 이름은 없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제네시스의 후계자가 되어 나타났을 때, 그리고 2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놈은 나를 반드시 죽여야만 했던 거지. 지훈의 열은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의사와 환자가 아니었. 그들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같은 적을 향해 칼을 겨눠야 하는 유의한 생존자였. 과거의 악몽은 현재의 위협과 연결되었. 이제 그들은 함께 싸워야만 했. 폐혈증, 쇼크라는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간 병실은 끔찍한 진실의 공유로 인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로 채워졌. 강지훈은 악몽 같은 고열에서 깨어났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했. 20년 전의 불길과 현재의 암살 시도가 강태식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연결된 순간 그의 나약함은 분노로 대체되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 그녀 또한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 윤서연은 지훈의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며 그의 회복 속도에 내심 감탄했다. 치명적인 고비를 넘긴 그의 심장은 마치 주인의 강철 같은 의지에 호응하듯 놀라운 속도로 안정을 되찾고 있었. 그녀는 이제 단순한 의학적 치료를 넘어 이 남자를 전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전략적 재활을 계획해야 했다. 그녀의 전문성은 이제 복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야 했. 그는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훈이 쉰 목소리로 정적을 깼.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 서연은 차트에 기록을 하며 대답했. 그렇게 생각하게 두세요. 지금 강태식 부회장에게는 회장님이 병상에서조차 위협적인 존재라는 사실보다 곧 무너질 것이라는 희망이 더 중요할 테니까요. 회복.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반격입니다. 지훈은 최 실장을 병실로 불렀. 서연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함께했. 이제 그들 세 사람은 운명 공동체였다. 최 실장, 차량 정비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더 급한 일이 생겼소. 지훈은 서연을 힐끗 보았. 강태식이 병원 내부에 손을 쓰려 할 거요. 이미 윤 교수를 통해 압박을 시도했. 하지만 실패하자 더 직접적인 방법을 쓸게 틀림없어. 그의 예언은 정확했. 강태식은 윤서연을 병원장 선에서 교체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더욱 교활하고 위험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VIP 병동의 간호사 중 한 명인 김수간 호사에게 접근했. 그녀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거액의 도박 빚을 지고 있었고 태식은 그 약점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약간의 실수를 가장한 의료 사고를 지시했다. 서연은 병원 내부의 미묘한 기류 변화를 감지했. 특히 지훈의 병실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의 교대 근무표가 병원장의 직권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평소 성실했지만 최근 자금난에 시달린다는 소문이 돌던 김수간호사가 있었다. 서연은 의사로서의 직감으로 위험을 감지했. 그녀는 지훈의 처방전을 2중, 3중으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의무 기록실에 지훈의 모든 투약 기록을 요청했. 간호사 스테이션의 차트와 전산 시스템의 기록을 대조하던 그녀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 어제 새벽 지훈이 폐혈증 쇼크로 사경을 헤맬 때
김수관 호사가 투여한 항생제 용량이 서연의 처방보다 미세하게 적었다. 그것은 환자를 죽일 정도는 아니었지만 회복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교묘한 태만이었. 이건 서연은 즉시 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의도적인 치료 방해입니다. 강태식은 당신이 즉시 죽는 것보다 병상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며 그룹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시간을 버는 거죠. 그녀의 분석은 냉철했. 강태식은 지훈을 서서히 말려 죽이려 하고 있었다.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 그렇다면 우리가 그에게 미끼를 던져주지.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 그 간호사, 우리가 안다는 걸 모르게 해. 오히려 더 큰 실수를 저지를 기회를 주는 거야. 그가 내 목숨에 직접 손을 대는 순간을 포착해야 해. 그것은 지독하게 위험한 도박이었다. 자신의 목숨을 미끼로 적을 유인하겠다는 것이었. 서연은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의사의 선을 넘었. 알겠습니다. 제가 함정을 파죠. 김수간호사가 다시 당직인 날, 제가 처방 전에 특정 약물을 추가할 겁니다. 심장 박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약물과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요. 그녀가 그것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현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 한편 최 실장은 도시 외곽의 불법 도박장을 급습했. 그는 차량 정비사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지훈의 지시대로 그는 정비사 본인이 아니라 그의 돈주를 추적했. 그리고 마침내 거액의 빚을 한 번에 갚고 잠적한 정비사의 아내를 찾아냈. 그녀는 최 실장의 압박과 회유에 무너져 남편이 숨어있는 모텔의 주소를 털어놓았. 최 실장의 팀은 낡은 모텔방의 문을 박차고 들어갔. 도박 자금에 찌들어 있던 정비사는 저항할 기력도 없이 무너졌다. 누가 시켰어? 최 실장의 낮은 목소리에 정비사는 모든 것을 자백했. 그는 거액의 돈을 받고 제네시스 그룹의 보안 팀장과 공모하여 강지훈 회장의 차량 브레이크 시스템과 GPS에 원격 조작 장치를 설치했다고 실토했. 보안 팀장. 최 실장은 충격을 받았. 자신의 부하 직원 중 하나가 배신자였. 그는 즉시 정비사의 자백을 녹화하고 그가 돈을 받은 차명 계좌 내역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 계좌의 자금 출처를 추적한 결과 강태식 부회장의 비서실장이 관리하는 유령 회사의 이름이 떠올랐. 완벽한 증거였다. 꼬리가 잡힌 것이 아니라 몸통이 드러났. 최 실장이 승리의 보고를 들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병실 안은 지훈과 서연의 치열한 재활 치료가 한창이었. 지훈은 서연의 부축을 받으며 고통을 참아내며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는 수술 후 처음으로 자신의 두 발로 선 것이었.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의 눈은 살아있었. 그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왕자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왕이었. 최 실장은 문 앞에서 잠시 기다렸. 지훈이 다시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자 그는 안으로 들어가 정비사의 자백이 담긴 태블릿을 건넸. 찾았습니다. 회장님, 타량 폭파의 배후 강태식 부회장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내부 공모자는 보안팀의 오 팀장이었습니다. 지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 이미 예상했다는 듯했. 같은 시각 서연의 함정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김수간호사가 지훈의 병실로 들어왔. 그녀의 손에 들린 트레이 위에는 서연이 실수하기 좋게 처방해둔 약병이 놓여 있었. 서연은 옆방에서 CCTV 모니터를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 김수간호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주사기에 약물을 채우는 척하며 소매에 숨겨온 작은 앰플을 꺼내들었. 그것은 서연이 예측했던 대로 칼륨 용액이었. 심장 환자에게 과다 투여 시 즉각적인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물이었다. 지금이야. 서연이 무전기의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가 신호를 보내자마자 병실 문이 열리고
최 실장의 경호원들이 들이닥쳤. 김수 간호사는 비명을 지르며 주사기를 떨어뜨렸. 서연이 뒤따라 들어와 바닥에 떨어진 앰플을 집어들었다. 김수 간호사, 이게 지금 환자에게 투여하려던 약물입니까? 이건 살인 미수입니다. 이제 모든 패가 모였. 강태식의 20년 전 방화 혐의라는 과거의 죄, 그리고 차량 폭파와 의료사고 교사라는 현재의 죄. 지훈은 최 실장에게 보안팀장호 팀장을 즉시 체포하라고 명령했.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았. 준비가 끝났소. 윤 교수, 이제 강태식에게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 시간이오. 김수 간호사의 손에서 치명적인 약물이 담긴 앰플이 떨어지는 순간 강지훈의 병실은 단순한 VIP실이 아닌 범죄의 현장이 되었. 최 실장의 경호원들은 그녀를 즉시 별실로 연행했. 서연은 차가운 분노를 억누르며 떨어진 주사기와 앰플을 증거로 수집했. 그녀의 하얀 가운은 이제 더 이상 순수한 치유의 상징이 아니었. 그것은 진실을 위한 싸움의 전투복이었. 별실에서 김수 간호사는 최 실장의 냉혹한 신문 앞에 무너져 내렸. 남편의 도박빚, 강태식 부회장 측 비서실장의 접근, 그리고 회장님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대가로 약속된 거액의 돈. 그녀의 자백은 차량 정비사의 자백과 정확히 일치했. 강태식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해 조카를 제거하려 한 명백한 증거였.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다. 차량 폭파를 지시한 녹취 파일, 김수 간호사의 자백 영상, 그리고 강태식의 유령 회사에서 나온 자금 흐름 내역까지. 하지만 지훈은 승리를 선언하기엔 이르다는 것을 알았. 강태식은 수십 년간 제네시스 그룹의 거미줄처럼 자신의 세력을 심어놓았. 이 증거만으로는 그를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이사회와 주주들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 우리에겐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오. 지훈이 재활기구의 의지에 서서 말했. 수술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만들어야 해. 내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믿게 만들어야 하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이것은 의학적 판단이 아닌 전략적 기만이었. 의료 함정, 메디컬 트랩이군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 김수 간호사의 접근으로 인해 회장님이 치명적인 수술 후 합병증을 겪었다고 발표하는 겁니다. 폐혈증 쇼크 이후 뇌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거죠. 예를 들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의사로서의 선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 계획은 즉시 실행되었. 지훈의 병실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최 실장은 병원장호 박사를 압박했. 김수 간호사의 살인 미수 사건을 지금 당장 언론에 터뜨릴까요? 아니면 병원의 명예를 위해 저희에게 협조하시겠습니까? 오 병원장은 제네시스 그룹의 후원금과 병원의 명예 사이에서 후자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서연의 진단에 침묵으로 동의했다. 다음 날 아침, 제네시스 그룹 이사회에 강지훈 회장, 심각한 수술, 합병증으로 의식 불명 상태라는 공식 보고가 전달되었다. 이 소식은 의도적으로 언론에 유출되었다. 대한민국 제1위 그룹 총수의 위독설에 주식시장이 요동쳤. 그리고 강태식은 예상대로 축배를 들었다. 그는 하늘이 자신을 돕는다고 확신했. 강태식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 그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동시에 윤서연을 향한 마지막 공격을 개시했다. 그가 병원장에게 압력을 넣자 한강병원 윤리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었. 안건은 주치의 윤서연 교수의 과실 및 직무 태만으로 인한 환자 상태 악화,
태식은 지훈이 식물인간이 된 책임을 서연에게 뒤집어 씌워 그녀의 증언 자체를 무력화시킬 작정이었. 윤리위원회 회의실, 병원 이사진과 각 과의 원로 교수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서연을 둘러싸고 앉았. 그들 대부분은 강태식의 영향력 아래 있거나 병원의 안위를 걱정하는 자들이었. 태식 측 변호인이 날카롭게 포문을 열었. 윤 교수는 젊은 나이에 무리하게 수술을 집도했. 그 결과 환자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의료 과실입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 그녀는 단상 앞에 굳건히 섰. 그녀의 손에는 지훈의 가짜 뇌파 검사 결과지와 MRI 영상이 들려 있었다. 반박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회의실을 울렸. 환자는 입원 당시 이미 심장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성 쇼크 상태였습니다. 수술은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 문제는 수술 후 발생한 폐혈증 쇼크였습니다. 이는 환자의 면역 체계 반응으로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비가역적인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전문 용어를 쏟아내며 그들의 공격을 방어했. 현재 환자의 뇌간 기능은 유지되고 있으나 대뇌피질의 활동은 현저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 지속적 식물 상태로 진단됩니다. 태식 측 변호인이 소리쳤. 그 진단을 어떻게 믿소? 혹시 실패를 감추기 위해 환자의 상태를 조작한 것 아니오. 서연은 그를 차갑게 응시했. 지금 제 전문성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병원장님과 영상의학과 과장님의 소견까지 무시하시는 겁니까? 그녀는 태연하게 조작된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했. 그것은 너무나 완벽하게 꾸며진 의학적 비극이었기에 그 누구도 감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 윤리위원 수혜는 결국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서연의 주치의 자격은 정지시켰다. 그것이 태식이 원했던 최소한의 결과였. 그는 서연이 더 이상 지훈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그는 이제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생각했. 회의실을 나온 서연은 즉시 최 실장의 경호를 받으며 지훈의 병실로 돌아왔다. 병실안, 식물인간 상태여야 할 강지훈은 깨끗한 수트를 입고 있었. 지난 며칠간의 집중적인 재활 치료로 그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 그는 자신의 주치의 자격 박탈 소식을 전하는 서연의 얼굴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 수고했어, 윤 교수. 지훈이 말했. 당신은 의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내게 시간을 벌어주었소. 그는 TV 화면을 바라보았. 뉴스 속보로 강태식이 그룹 정상화를 위한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왕이 될 순간이 왔다고 확신하고 있었. 이제 무대가 마련되었군. 하이에나가 왕의 자리에 앉으려 할 때 사자가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줄 시간이요. 강태식은 초조함 속에서 시가 연기를 뿜어냈. 강지훈이 식물인간 상태라는 윤서연의 공식 진단은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지만 이상하게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 지훈은 아직 살아있었. 주주총회는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그가 숨을 쉬고 있는 한 모든 것은 변수였다. 그는 20년 전 고아원을 잿더미로 만들 때처럼 이번에도 확실한 마무리가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마지막 숨결마저 끊어버리기로 결심했. 그는 김수간호사를 이용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병원 내부 인력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 그는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조용한 전문가들을 고용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뒷정리 팀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간단했. 한강병원의 철통 보안을 뚫고 식물인간 상태인 강지훈의 생명 유지 장치에 자연스러운 오류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심정지,
그것이 그가 원하는 최종 진단서였다. 최 실장. 같은 시각 강지훈은 병실 안쪽의 비밀 보안실에서 최 실장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재활 치료로 인해 예전보다 훨씬 힘이 실려 있었다. 차량 정비사나 오 팀장의 자백만으로는 부족해. 강태식의 20년 전 범죄. 그날 밤에 진실을 증명할 사람이 필요하오. 그는 최 실장에게 20년 전 화재 사건의 원본 조사 기록을 넘겼다. 최 실장은 밤을 새워 먼지 쌓인 기록을 파헤쳤다. 당시 사건은 누전으로 인한 비극적 사고로 성급하게 종결되었다. 하지만 그는 수많은 보고서, 더미 속에서 이질적인 기록 하나를 발견했다.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소방팀장 박철규. 그는 화재의 원인을 미상으로 보고했으나 상부의 압력으로 인해 보고서가 누전으로 수정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스러운 족이 퇴직을 했. 최 실장은 즉시 박철규의 행방을 추적했. 그는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며 은둔해 있었. 최 실장이 낡은 낚시터에 도착했을 때 박철규는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모습으로 앉아 있었. 최 실장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강지훈 회장의 차량 폭파 사진을 내밀었다. 20년 전 그 불길에서 살아남은 아이입니다. 회장님이 되셨죠. 그리고 며칠 전 또다시 죽을 뻔했습니다. 박철규의 낚싯대를 쥔 손이 가늘게 떨렸. 그는 지난 20년간 그날 밤의 악몽에서 단 하루도 벗어나지 못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요.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최 실장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 현장에서 휘발유 냄새를 맡으셨죠. 단장님. 그리고 외부에서 강제로 잠긴 비상구도 발견하셨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방화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침묵했습니다. 박철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 당신이 뭘 안다고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 그놈들이 내 가족을 죽인다고 했소. 내 아들과 딸 사진을 보내왔단 말이오.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소. 그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날 현장에서 아이들의 불에 탄 시신을 수습했던 기억, 그리고 그 참상을 덮으라고 협박하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을 잊을 수 없었. 최 실장은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다. 강태식 부회장입니다. 2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놈입니다. 반장님의 침묵이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괴물을 멈출 기회입니다. 회장님은 반장님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그날 밤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박철규는 한참을 흐느끼다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 침묵은 깨졌. 그날 밤 한강병원 VIP 병동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강태식이 고용한 3명의 그림자가 병원의 지하 배전실을 통해 침투했. 그들은 전직 보안팀장 오 팀장이 넘긴 내부 보안 코드를 이용해 모든 CCTV를 무력화하고 비상계단을 통해 소리 없이 12층으로 향했. 그들의 목표는 강지훈의 병실 1201호였다. 하지만 그들이 12층 복도에 발을 디딘 순간 이상한 점을 깨달았. 복도는 완벽하게 비어 있었. 최 실장의 경호원들은 물론 간호사 한 명 보이지 않았다. 함정임을 직감한 순간 복도의 양쪽 끝 철문이 굉음을 내며 닫혔. 동시에 천장에서 강력한 수면 가스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 그들은 방독면을 쓰려 했지만 이미 늦었. 보안, 통제실, 강지훈과 서연, 그리고 최 실장이 모니터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 그것은 강지훈이 준비한 또 다른 함정이었. 그는 강태식이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사람을 보낼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VIP 병동 전체를 거대한 덫으로 만들었. 쓰러진 침입자들에게 최 실장의 부하들이 다가가 결박했. 지훈은 서연을 바라보았. 그녀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넘어 그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참모가 되어 있었.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소. 20년 전의 방화 증인, 그리고 오늘의 살인 미수범들. 최 실장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며 보고했. 방금 잡힌 놈들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강 부회장의 비자금으로 운영되는 용병 회사 소속입니다. 박철규 전 소방 반장님도 서울로 오고 계십니다. 지후는 천천히 일어섰. 완벽하게 재활을 마친 그의 몸에는 더 이상 환자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 그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 강태식은 지금쯤 주주총회에서 연설할 내용을 연습하고 있겠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 내일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요. 제네시스 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강태식이 의도적으로 초청한 언론사 기자들로 가득 찼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불안함, 그리고 은밀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강태식은 단상 중앙에 서서 슬픔에 잠긴 지도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울려 퍼졌지만 그 눈빛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번뜩였다. 친애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제네시스를 아껴주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준비한 연설 원고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유일한 조카이자 우리 그룹의 회장인 강지훈 군이 불의의 사고와 그로 인한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인해 사실상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강당 곳곳에서 얕은 탄식과 수군거림이 터져나왔. 강태식은 이 혼란을 기다렸다는 듯 손을 들어 장내를 진정시켰. 한강병원의 공식적인 진단입니다. 지속적 식물 상태. 저 역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목소리를 높였. 제네시스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배가 표류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룹의 미래를 위해 고통스럽지만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는 강지훈 회장 직무 정지 및 임시 의장 선임 안건을 상정했. 모든 것이 그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 이사회의 과반수는 이미 그의 편으로 돌아섰. 주주들은 그룹의 주가 방어를 위해 그의 리더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 그가 의사봉을 집어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 황괭음과 함께 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활짝 열렸.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강태식은 자신의 연설이 끊긴 것에 불쾌감을 느끼며 눈살을 찌푸렸. 눈부신 복도의 역광 속에서 두 개의 인형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 한 남자가 지팡이도 휠체어도 없이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었지만 셔츠깃 사이로 병원복의 일부가 희미하게 보였. 그의 걸음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기세는 강당 전체를 압도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의사 가운 대신 단정한 비즈니스 슈트를 입은 윤서연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보좌하고 있었. 강지훈. 누군가의 입에서 터져나온 불신에 찬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 식물인간 상태라던 강지훈 회장이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망령처럼 그들의 눈앞에 서 있었. 강태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 그의 손에 들려있던 원고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 이건 말도 안 돼. 지훈은 그 어떤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앙 통로를 가로질러 단상으로 향했. 그를 막아서려던 보안 요원들은 어느새 나타난 최 실장과 그의 팀에 의해 조용히 제지당했. 지훈은 계단을 밟고 올라가 넋이 나간 채 굳어버린 강태식의 앞에 섰. 그는 숙부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
치익하는 날카로운 하울링이 장내의 침묵을 갈라 주주총회를 소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숙부님, 지훈의 목소리는 수술의 여파로 조금 쉬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 제가 직무 수행 불가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걸어왔습니다. 그는 강당을 가득 메운 충격에 빠진 얼굴들을 천천히 둘러보았. 보고가 잘못된 것 같군요.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이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비명을 질렀. 네가 어떻게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넌 분명히. 그는 윤서연을 손가락질했. 저 여자가 모든 것을 조작한 거다. 의사 면허도 박탈당한 주제에 여봐라. 저들을 당장 끌어내. 그때 윤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 제 의사 면허는 강태식 부회장님의 압력으로 정지되었을 뿐 박탈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당 전체에 명확히 울렸. 그리고 회장님의 식물 상태 진단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살인범을 안심시키고 그가 병원 안에서마저 회장님을 살해하려는 시도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의학적 함정이었습니다. 거짓말. 강태식이 절규했. 지훈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최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 강당 전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직접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훈의 목소리와 함께 스크린에는 차량 정비사의 초췌한 얼굴이 나타났. 저는 제네시스 보안팀 팀장과 강태식 부회장의 비서실장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차량의 브레이크와 GPS를 원격 조작할 수 있도록 터널에서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정비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 이 사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화면은 즉시 병원 CCTV 영상으로 바뀌었. 김수관 의사가 지훈의 링거에 치명적인 칼륨 앰플을 섞으려던 순간 경호원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이 고스란히 재생되었. 이어진 그녀의 자백 영상. 부회장님 측에서 남편의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회장님이 자연스럽게 심정지로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조작이야. 저건 다 조작된 영상이야. 강태식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단상 위의 기기들을 부수려 했지만 이미 무대 위로 올라온 최 실장의 부하들에게 양팔을 붙잡혔. 그는 발버둥 쳤지만 강철 같은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 지훈은 그런 그를 경멸하듯 바라보며 마이크에 대고 말했. 제 숙부님은 참으로 철두철미하신 분입니다. 저를 차로 죽이려 했고 실패하자 병원에서 약물로 죽이려 했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사회적 사망을 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꼼꼼함은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스크린의 영상이 바뀌었. 20년 전 화로알 불타오르는 낡은 건물의 사진이 나타났. 희망고아원 화재 사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혔던 비극이었. 여러분은 이 사건을 단순 누전사고로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강당의 연문이 열리고 최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한 노인이 걸어 나왔. 전직 소방반장 박철규였다.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 강태식을 정면으로 노려보았. 나는 그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소방관이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렸. 현장에서는 지독한 휘발유 냄새가 났. 비상구는 밖에서 쇠사슬로 잠겨 있었소. 아이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요. 박철규가 강태식을 향해 손가락을 뻗었. 저자의 소아들이 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소. 사고로 덮으라고 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저자가 아이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인 거요. 강당은 이제 충격을 넘어 공포에 휩싸였다. 강태식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지훈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
그의 목소리에는 20년의 한이 서려 있었. 저는 그 불길의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윤서연 교수 또한 그날의 생존자입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 강태식, 당신이 20년 전에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유일한 증인 두 사람이 바로 오늘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요. 바로 그 순간 당당의 모든 문이 다시 열렸.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들이었. 그들은 수십 명의 기자들이 터트리는 플래시 세례를 뚫고 단상으로 직행했. 수사관이 강태식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밀한다. 원칙을 고지했. 강태식 씨, 당신을 20년 전 희망, 고아원 방화, 살인교사, 그리고 강지훈 회장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태식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저항 없이 수갑을 받았. 그가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며 지훈과 눈이 마주쳤. 지훈의 눈에는 그 어떤 승리감도 기쁨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지독한 진실의 무게만이 남아있었. 지훈은 돌아서서 얼어붙은 주주들을 향해 선언했. 긴급 주주총회는 이것으로 종료합니다. 제네시스의 질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세울 것입니다. 당당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강태식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자 억눌렸던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져나왔. 주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진실을 소화하려 했었. 20년에 걸친 거대한 범죄,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의 총수, 일가가 벌인 추악한 살인극은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강지훈은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윤서연의 곁에 굳건히 서 있었. 그는 끌려나가는 숙부의 마지막 모습을 차갑게 응시했. 그 눈에는 동정이나 연민 혹은 승리감조차 없었다. 오직 지독한 진실이 가져다준 공허함과 이제부터 자신이 짊어져야 할 제국의 무게만이 남아있었. 서연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고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등을 가볍게 덮었.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 그 시선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 최 실장은 즉시 강당의 질서를 회복시켰다. 회장님은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기자회견은 추후 공식적으로 열릴 것입니다. 모두 해산해 주십시오. 지훈은 서연의 부축을 받으며 단상을 내려왔. 그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지만 긴박했던 순간이 지나자 수술 부위의 고통과 극심한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 제네시스 그룹의 주가는 다음날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총수 일가의 범죄 스캔들은 그룹 창립 이래 최악의 위기였. 하지만 강지훈은 쓰러지지 않았. 그는 병원으로 돌아가는 대신 휠체어를 타고 그룹 본사 회장실로 복귀했. 그는 즉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강태식 라인으로 분류되었던 모든 부패한 임원들을 현장에서 해임 조치했. 그의 결정은 빠르고 무자비했지만 정확했다. 그는 강태식의 비자금 장부를 검찰에 넘기는 동시에 그룹 내부 감사를 통해 수십 년간 골마있던 환부를 도려냈다. 그는 식물인간에서 돌아온 회장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던 심판자였다. 서연은 그의 건강을 염려해 병원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 지금 내가 무너지면 제네시스는 정말로 끝장이오. 나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오. 서연은 그의 주치의 자격 정지가 해제되고 병원에서 즉각 복귀 명령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하얀 가운 대신 지훈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의료 고문이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로서 그의 옆자리를 지켰. 그녀는 지훈이 제국을 재건하는 동안 그의 생명이 다시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마지막 방패였. 강태식의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 차량 정비사, 오 팀장, 김수관 후사는 모두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강태식의 지시였음을 증언하며 감형을 받았.
20년 만에 진실을 고백한 박철규 전 소방반장은 국민들의 응원 속에서 법정 증인으로 섰고 그의 용기 있는 증언은 강태식의 20년 전 방화 혐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강태식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가 고용한 용병들의 자백과 명백한 자금 흐름 증거 앞에 무너졌다. 그는 20년 전 고아원 방화 및 살인교사, 강지훈 회장 살인 미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 그의 제국은 그렇게 하룻밤의 꿈처럼 무너져 내렸. 몇 달의 시간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강지훈은 제네시스 그룹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개혁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그룹을 빠르게 안정시켰. 오노리스크는 오히려 강력한 리더십으로 재평가되었고 주가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건 싸움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룹을 더 건강하게 재탄생시켰. 그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 더 이상 휠체어나 지팡이는 필요 없었. 수술 자국은 그의 가슴에 옅은 흉터로 남았지만 그것은 그에게 고통의 기억이 아닌 생존과 승리의 훈장이 되었. 그는 여전히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차가움 대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통찰력과 온기가 자리 잡았. 한편 윤서연은 한강병원으로부터 병원장 직속 외상센터장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 그녀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그녀는 다시 한번 병원의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했. 한강병원은 그녀에게 의사로서의 성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많은 아픔과 배신을 목격한 곳이기도 했.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지훈은 서연과 함께 차를 타고 도시 외곽의 한적한 언덕으로 향했. 그곳은 20년 전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희망 고아원이 있던 자리였. 화재의 흔적은 세월 속에 모두 사라지고 지금은 잡초만 무성한 빈터로 남아있었. 두 사람은 말없이 그 빈터를 바라보며 섰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었고 여기서 끝났어.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 그는 품 안에서 두루마리 종이를 꺼내 서연에게 펼쳐보였. 그것은 거대한 마천루나 호화로운 빌라의 설계도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아이들을 위한 병원의 조감도가 그려져 있었다. 강태식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을 죽였소. 하지만 이 땅은 원래 아버지가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려던 곳이었지. 그게 아버지의 진짜 유산이었어. 지훈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 나는 이 자리에 제네시스의 건물을 세우지 않을 거요. 대신 20년 전 그날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던 아이들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어린이 병원을 지을 거요. 희망재단입니다. 서연은 조감도에서 눈을 떼지 못했.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 그것은 그 어떤 복수보다도 과거에 대한 진정한 승리 선언이었.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 그의 얼굴에는 불길 속에서 울부짖던 작은 소년의 모습과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냉철한 회장의 모습이 겹쳐져 있었다. 윤서연 교수.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 20년 전 그날 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던 것처럼 단단하고 따뜻했. 이 병원의 초대 원장이 되어 주시겠소. 당신의 손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해 주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일 테니.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갇힌 생존자가 아니었. 그녀는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울 치유자였.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 빈터를 바라보았. 그들의 과거를 앗아간 잿더미 위로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이 눈부시게 펼쳐지고 있었. 길고 긴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그들의 삶에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